오늘은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가피하게 해고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와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심하세요. 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많은 사장님분들이 호소하십니다. 저 직원 열심히는 하는데 몇 달을 가르쳐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실상 팀의 민폐 수준인데 정리하자니까 법이 무섭고 또 안 하자니까 손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분위기, 성과, 심지어 대표님의 정신건강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고를 감정적으로 단행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절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을 기회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은 사업에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해고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의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는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징계 해고의 경우 취업 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노동청 조사, 법원 소송, 그리고 과거 임금, 상당의 배상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록, 기회, 절차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칙.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해고는 다음 세 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기록입니다. 모든 소통과 성과를 문서화하십시오. 단순하게 이 직원이 문제다 라는 구두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업무 성과, 실수,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노력 일체를 문서화하십시오. 업무 지시 내용, 성과 평가표, 경고장, 면담일지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추후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회 제공입니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동안 충분히 지도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 업무 재배치,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 설정을 통해서 개선 기회를 꼭 주십시오. 이러한 기회를 직원이 거부했거나 제공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개선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해고 예고입니다.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미예고 시에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면 통지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명 기회 제공입니다. 징계 해고 시에는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고 취업 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현장에 3년차 생산직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조립 업무를 맡지만 반복적인 실수가 발생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 3단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신 작업 구간의 불량률이 평균 2%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0.5%입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불량률이 1% 아래로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피드백과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1대1로 선임자와 실습을 병행하고 문제 부품 조립 순서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술 부족이 문제라면 작업도구 교체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순 지시가 아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선 과정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불량률 데이터, 제공된 교육 내용, 면담 일지, 동료 작업자와 비교한 생산성 자료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사장님의 정당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만약 이 직원이 제시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개선 노력이나 의지도 부족했다면 이제는 충분한 기회와 객관적인 기록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인건비도 부담되는데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대표님의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는 직원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답답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정리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청구, 과거 임금 상당액의 체불임금 소송, 실업급여 관련 진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장 이미지 훼손은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수백만 원, 나아가서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직원 문제, 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수백 건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끝까지 줬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표님 스스로에게도 후회 없는 결정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다음과 같은 4단계 정리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결단하기입니다. 이 직원이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조직의 성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 세우기입니다. 목표와 기한을 공식화합니다. 모호한 지적 대신 다음 3개월 안에 전환율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더는 같이 가기 어려워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이는 직원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화벽 치기입니다. 조직 전체를 보호하는 분리 전략입니다. 직원의 역량 부족이 다른 직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격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입니다. 팀 내에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독립적인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정리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절차입니다. 이 어려운 결정을 현명하게 내려야 사장님분들의 소중한 사업과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 자신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전략 없이 해고하면 기한 인재를 잃게 됩니다.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영상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언제나 사장님 편에서 사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